이번 시간에는요, 물질의 양을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화학식량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럼 우선 화학식량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화학식부터 이야기를 나눌게요. 화학식은 원소의 기호, 숫자를 이용해서 원자, 분자, 이온 등을 나타낸 식이고요. 화학식에는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 구조식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 단원에서 배웠던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세트산은요, COOH라는 카복식이라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분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작용기를 따로 구분해서 나타낸 식을 성식이라고 하고요. 분자식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하고 수로 나타낸 식을 분자식이라고 해요. 그럼 아세트산의 분자식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탄소가 2개, 수소가 4개, 산소가 2개로 이루어졌다. 그럼 아세트산의 분자식은 C2H4O가 되는 거고요. 실험식은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나 혹은 이온의 종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아세트산의 실험식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조성비가 1대 1대 2대 1의 조성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식을 실험식이라고 하고, 구조식은요, 원자들의 결합 그리고 배열을 결합선을 이용해서 나타낸 식이고요. 아세트산의 구조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탄소와 수소가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탄소와 탄소 사이 단일 결합, 그리고 그 탄소는 산소 2개와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중 결합, 하나는 단일 결합, 그리고 그 산소에 수소가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 한 개의 실제 크기는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실제 원자 하나의 질량을 탄소, 수소, 산소를 나타낼 텐데요. 수소의 경우는요, 실제 한 개의 질량이 약 1.67 곱하기 10의 24승 이제 그람이 되고, 탄소의 경우는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람, 산소의 경우는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람이 돼요. 이처럼 원자의 실제 크기도 매우 작고 질량도 매우 작아서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의 물질 사이의 질량 관계에서는요, 실제 질량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질량을 이용해서 상대적인 양적 관계만을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이제 이용해서 물질 사이의 질량 관계를 이제 파악을 하면 된다. 화학식량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량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원자량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누구냐면 질량수가 10위짜리인 탄소가 되는 거고, 이 질량수가 10위짜리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0위로 기준을 해서 나타난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위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수소, 탄소, 산소의 실제 한 개의 질량이 탄소를 중심으로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수소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산소는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 탄소의 원자량, 상대적 질량을 10이라고 한다면 수소는요, 대략 1의 값이 나오고요. 산소는 대략 16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의 원자량은 각각 12, 1, 16으로 나타낼 수 있다.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자연계는 같은 원소이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관계를 동위 원소라고 해요. 평균 원자량은 이러한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구한 원자량이 되고요. 주기율표에 보면요, 원자량 값이 나오는데요. 그 원자량이 평균 원자량을 나타낸 거예요. 탄소를 가지고 예를 한번 해볼까요? 탄소는 질량수가 10위짜리인 탄소가 자연계의 98.892%를 차지하고 있대요. 탄소 10위짜리의 원자량은 기준이 10위짜리를 11로 했기 때문에 원자량은 12가 되겠죠?
그리고 질량수가 13짜리인 탄소가 자연계에 1.108%가 작용한대요. 1.108%. 탄소 12를 기준으로 13짜리의 원자량은 13.003의 원자량을 갖게 되고, 그러면 탄소의 평균 원자량이 12짜리가 전체 100 중에 98.892%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질량수가 13짜리, 즉 원자량이 13.003짜리가 전체 100 중에 1.108%를 차지하기 때문에 탄소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면 대략 12.12가 나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질량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질량수는요, 여기 이제 질량수 다시 한번 쓸까요? 질량수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이제 수를 더한 값을 의미하고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이기 때문에 질량수를 핵자 수다라는 표현을 때로는 쓰기도 하죠. 탄소 12짜리는요, 양성자가 6개, 그렇다는 얘기는 중성자가 6개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탄소 13짜리는 양성자가 6개,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중성자가 7개, 즉 탄소 12짜리보다 중성자가 1개 더 많은 탄소 동위원소가 질량수가 13짜리인 탄소 동위원소가 되겠죠. 다음은 화학식량 중에 분자량과 실험식량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분자량은 말 그대로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으로서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물 분자를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산소 원자의 원자량은 16이 되는 거고, 수소 원자의 원자량은 1이 되는데, 수소 원자가 2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의 분자량은 18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음 화학식량에 대한 이야기 할게요. 물질의 화학식을 이루는 각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염화 나트륨의 예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염화 나트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과 이온 사이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된 화합물이에요. 이러한 화합물들을 이온 결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이온 결정들 같은 경우는 수많은 양이온과 수많은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의 경우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결합되어 있지만, 어떠한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 뭐 1억 개, 염화 이온이 1억 개로 구성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이 뭐 1조 개, 염화 이온이 뭐 1조 개, 이런 형태의 다양한 개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식량으로 나타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화학식량 중에 가장 간단한 조성비로 나타내는 식량을 실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험식 양으로 나타낸다. 다음은 이제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몰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몰이라는 단위가 이제 나오게 대한 이유는요, 화학은 주로 물질과 물질 사이의 변화를 다루지만, 물질은 원자, 분자 혹은 이온 등의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입자들은 질량이 작더라도 그 속에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은 이제 개수의 입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개수를 나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입자들을 수량을 좀 더 편리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묶음의 단위인 몰을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1몰에 해당하는 입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값이 나오는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아보가드로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하는 1몰의 입자의 개수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요, 기준인 탄소 이제 12짜리 원자가 12g이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 수로 정의를 내리게 된 거죠. 앞에서 언급했지만
탄소 하나의 실제적인 질량이 1.99 곱하기 10의 23승 마이너스 23승 g이라고 했죠. 한 개당. 그러면 이때의 이 탄소의 원자량이 10이라고 하고 이 10이 g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곱해주면 돼요. 그때 이때의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1몰의 개수가 되는구나, 입자수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1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물 분자 1몰 안에는요, 물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만큼 들어있는 거죠. 이때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2몰과 1몰이 들어있는 거고, 2몰에 해당하는 원자의 개수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된다. 산소 원자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를 가지고 얘기할까요? 염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돼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에요. 그러면 염화, 마그네슘이 1몰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 안에 마그네슘 이온이 1몰이 들어있는 거고 염화 이온은 2몰이 들어있는 거죠. 염화 마그네슘이 1몰,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들어있는 거고, 마그네슘 이온 역시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염화 이온은 2몰이 들어있기 때문에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물질의 양과 입자수의 관계는 분자가 됐던 원자가 됐던 이온이 됐던 그 물질의 입자수는 물질의 량, 즉 몰에다가 1몰에 해당하는 개수인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퍼 몰을 곱해주면 되겠죠. 물질의 화학식량과 1몰의 질량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원자량이 됐던 분자량이 됐던 화학식량 뒤에 g을 붙인 값과 같다. 따라서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은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1몰,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질량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원자 1몰의 질량은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인 값, 분자 1몰의 질량은 분자량에 g을 붙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화학식량 뒤에 g을 붙인 질량만큼의 양에는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몇 개? 아보가드로수,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들어있다. 즉 물질의 질량과 량, 즉 몰 사이에는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이 되는데요. 물질의 량은 그 물질의 질량을 물질의 1몰에 대한 질량, 즉 몰 질량으로 나눠준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물을 가지고 한번 얘기할게요. 물의 분자량은요 18. 그러면 분자량 뒤에 g을 붙이면 분자 1몰에 해당하는 질량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물은 분자량이 18이기 때문에 1몰의 질량은 18g per 몰. 그래서 물질의 몰 질량 분의 물이 54g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54g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물은 3몰에 해당하는 양을 가지고 있다. 개수로 물어본다면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될까요? 물 분자의 입자수를 물어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퍼 몰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기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의 부피와 기체 1몰의 부피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액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은요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저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고체의 경우 물질의 양을 다룰 때는 부피보다는 질량을 측정하는 게 더 편리하고요. 기체의 경우는
질량을 측정하는 것보다 부피를 측정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고 한다면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다시 정의하면 온도하고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수를 포함한다. 그래서 0도씨 1기압의 경우는요, 모든 기체는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22.4리터로 일정하다. 따라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 0도씨 1기압일 때,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22.4리터 퍼 몰이다. 0도씨 1기압 하에서. 그러면 이제 기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들의 부피를 알면 우리는 그 분자가 몇 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체 상태에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44.8리터가 되고요. 역시 온도와 압력은 0도씨 1기압이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44.8리터를요 1몰에 해당하는 부피, 즉 0도씨 1기압 1몰에 해당하는 부피인 22.4리터 퍼 몰로 나눠주면 이산화탄소가 몇 몰 있다? 2몰 있다는 얘기죠. 더 나가서 이산화탄소의 입자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2몰에다가 1몰에 해당하는 입자수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퍼 몰을 곱해주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44.8리터라는 부피 안에 들어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질소의 분자의 량과 분자 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22.4리터였기 때문에 5.4리터는 22.4분의 5.4몰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1몰에 해당하는 부피 22.4리터 per 몰, 질소 기체의 부피 5.4리터, 그러면 4분의 1몰이 들어있다.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입자수는요, 4분의 1몰 곱하기 1몰에 해당하는 입자수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퍼 몰,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된다. 자, 왼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물질의 양과 입자수, 질량, 그리고 기체 상태의 부피 관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입자의 개수를 1몰에 해당하는 개수로 나눠주거나, 그 물질의 질량을 1몰에 해당하는 질량으로 나눠주거나, 0도씨 1기압일 때 그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1몰에 해당하는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 그 물질의 량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관계식은 반드시 머리에 익혀야 되고요. 그 아래 확대경을 볼까요? 기체 1몰의 부피를 이용하여 분자량 구하기.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2.4리터가 되는 거고, 1몰의 질량은 그렇죠,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값. 그래서 22.4리터의 질량값이 뭐가 된다? 분자량이 된다. 왜? 22.4리터는 1몰에 해당하는 부피이기 때문에. 예, 1번 볼까요? 0도씨 1기압 기체 X 5.6리터, 그리고 질량이 4g이다. 이때 기체 X의 분자량을 계산하시오. 즉, 몰 질량을 계산하시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이 기체는요 5.6리터였다. 그러면 4분의 1몰이 되는 거고, 입자수는 4분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되는 거죠. 질량이 몇 그램? 4g. 그러면 몰 질량, 즉 분자량은 16g per 몰이 되겠다.
다음은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한 분자량 구하기.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부피의 두 기체의 질량비는 분자량비와 같다. 한 기체의 분자량을 알고 있다면 두 기체의 질량을 비교하여 다른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는 거죠. 부피분의 질량. 부피가 같을 때 두 기체의 질량비는 두 기체의 밀도비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한 기체의 분자량을 알고 있다면 두 기체의 밀도를 비교하여 다른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예를 보시면 0도씨 1기압 기체 Y와 이산화탄소, 기체 Y를 A로 넣을 거고요. 이산화탄소를 B로 넣을게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 B의 부피가 5.6L이고요. A의 질량이 8g과 B의 질량이 이제 11g이다. 이때 A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구하시오. 라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요. 44가 되는 거죠. 44. 그리고 A와 B의 질량이 각각 8, 11. 그러면 기체 A의 분자량은요. 32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대한 설명. 원자의 질량은 매우 작아서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원자량을 사용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원자량은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로 정한 게 아니라 12로 정한 거죠. 그에 따른 상대적인 질량이다. X.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염화 나트륨의 화학식량은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다. 예, 역시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단위는 모두 g을 사용한다.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요.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낸 값이기 때문에 단위를 붙이질 않는 거고요. g을 붙이게 될 때는 그때는 1몰에 해당하는 원자량,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1몰에 해당하는 화학식량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2번 다음 물질의 화학식량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수소는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량 2가 되는 거고요. 메테인은 탄소 12에다가 수소 1짜리가 4개 16, 이산화탄소는 12에다가 16짜리가 2개니까 44가 되는 거죠. 탄산가슘은 칼슘이 40, 그리고 탄소가 12, 16짜리 산소가 3개. 그러면 100이 나오겠네요. 100. 0도씨 1기압 뷰테인 기체 11.2L가 있다. 원자량은 수소가 1, 탄소가 11로 제시가 됐고요. 0도씨 1기압일 때 1몰에 해당하는 기체의 부피는 22.4L가 되는 거죠. 이때 뷰테인이 11.2L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뷰테인은 2분의 1몰만큼의 분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때 몰 질량, 즉 분자량은 12짜리 탄소가 4개, 그러면 48에다가 원자량이 1짜리인 수소가 10개 있기 때문에 58이 되는 거죠. 몰 질량은 58 g/몰이 되는 거고요.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뷰테인의 질량은 29g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왼쪽 보실까요? 뷰테인의 양은요 2분의 1몰이 되는 거고요. 뷰테인의 분자수는요 입자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몰수에다가 1몰에 해당하는 개수 아보가드로 수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뷰테인의 분자수는 2분의 1몰 곱하기 1몰에 해당하는 분자수 입자수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per 몰, 그러면 3.01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되는 거고요. 뷰테인의 질량은 29g. 다음 탄소 원자의 량 몇 몰이냐, 수소 원자의 수, 입자수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얘기죠. 여기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뷰테인이 한 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는 4개가 되는 거고 수소 원자의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뷰테인이 2분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는 한 분자당 4개. 그러면 2분자가 될 때는 8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소 원자는요. 한 분자가 있을 때는 10개의 수소 원자가 있었으니까 2분자 안에는 수소 원자가 20개가 있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뷰테인이 1몰만큼의 양이 있다. 그러면 탄소 원자는요. 이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는 4몰이 되는 거고요. 수소 원자는 10몰이 되겠죠. 그러면 뷰테인이 이번에는 1몰이 아니라 0.5몰이 있다. 그러면 1몰당 탄소 원자가 4몰이 있었으니까 0.5몰에는 탄소 원자가 2몰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수소 원자는 1몰일 때 10몰만큼의 원자수를 가졌기 때문에 5몰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4번에 탄소의 원자의 양이 몇 몰이냐? 뷰테인이 0.5몰, 2분의 1몰이었어요. 그러면 0.5몰 안에 들어있는 탄소의 원자량은 2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소의 원자 수는 수소 원자가 5몰이 들어있었죠. 0.5몰 안에. 그러면 입자 수는 1몰에 해당하는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줘야 되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퍼 몰을 곱해주면 5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나오겠네요. 다음 문제. 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원자, 분자, 이온 등의 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예. 옳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분자 1몰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가 아니라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3번 물의 몰 질량은 몰 질량 g이라는 단위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물의 분자량이 18이기 때문에 18g per 몰 질량은 18g per 몰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기체 1몰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일 때는 20.4리터지만 온도가 더 높거나 기압이 더 낮으면 기체의 부피는요. 1몰의 기체 부피는 22.4리터보다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5번 표는 0도씨 1기압에서 몇 가지 기체의 량을 나타냈다. 질소부터 한번 볼까요? 질소는 분자량이 28, 즉 몰 질량이 28, 그리고 질량이 28g이래요. 부피는 22.4리터. 그럼 0도씨 1기압 20.4리터일 때 1몰, 그리고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는 값도 1, 즉 1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량은 1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산소 볼까요? 산소의 분자량은 32, 즉 몰 질량이 32가 되는 거고, 부피가 11.2리터. 22.4리터가 1몰이기 때문에 11.2리터는 0.5몰이라는 얘기죠. 그럼 0.5몰에 해당하는 산소의 질량은 32의 절반값인 16g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0.5 디귿 질량 16g. 프로페인 볼까요? 일단 지우고 다시 쓸게요. 프로페인 0.25몰 있대요. 질량은 11g. 그러면 몰 질량으로 11g을 나눈 값이 0.25, 즉 4분의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몰 질량은 44g per 몰, 즉 분자량은 44가 되는 거고, 부피 1몰의 부피가 20.4리터. 그러면 4분의 1몰이 되기 위해서는 기체 부피가 5.6리터가 돼야 된다. 그래서 5.6. 기체의 질량을 각각 구하시오. 수소 원자 1몰에 포함되어 있는 물 분자의 질량. 물 분자의 분자량, 몰 질량이 18이라는 값을 알기 때문에 몇 몰인지만 알면 물 분자의 질량을 알 수가 있겠죠. 물 분자가
물분자가 한 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한 개의 물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는요, 두 개가 되는 거고 산소 원자는 한 개가 되죠. 물분자는요, 수소하고 산소가 2대 1의 조성비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 개 한 개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물분자가 0.5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0.5개의 물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한 개가 되는 거고, 산소 원자는 0.5개가 되죠. 왜냐? 수소하고 산소는 조성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한 개라고 한다면 0.5개가 돼야 한다. 물질의 양으로 나타낼게요. 물분자가 1몰만큼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2몰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산소 원자는 1몰만큼 갖고 있겠죠. 물분자가 이번에는 0.5몰만큼 있다. 그러면 수소 원자는 1몰만큼을 갖고 있는 거고, 산소 원자는 0.5몰만큼을 갖고 있겠네요.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된 물분자, 수소 원자 1몰을 포함하고 있는 물분자 몇 몰? 0.5몰이다. 그러니까 0.5몰에 해당하는 물 분자의 질량은 분자량이 18이기 때문에 몇 그램? 9g이 나온다. 그래서 9g 값이 나와야 하고요. 수소 분자가 5몰 있대요. 5몰. 그럼 수소 분자가 5몰 있다. 수소 분자의 몰 질량 2. 그러면 질량은 10g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g. 3번 0도씨 1기압. 0도씨 1기압에 해당하는 부피는 22.4리터. 1몰의 부피. 산소 기체가 5.6리터가 있대요. 그러면 산소가 O2가 4분의 1몰 있다라는 거고, 산소의 분자량은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몰 질량 32g/몰. 따라서 산소의 질량은 그거의 4분의 1. 4분의 1이면 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8g 있다. 8. 다음 메테인. 메테인이요, 3.01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수를 갖고 있대요. 3.01 곱하기 10의 23승. 그러면 메테인 2분의 1몰 있다는 거고, 메테인의 분자량은 16, 즉 몰 질량이 16g/몰. 그러면 2분의 1몰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몇 그램? 8g을 가져야 한다. 다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0.25몰, 즉 4분의 1몰을 갖고 있대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몰 질량 44g/몰. 그러면 4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11g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11g. 표는 0도씨 1기압, 0도씨 1기압이면요, 기체 상태라고 한다면 22.4리터가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되는 거죠. 기체 A, 기체 B, 그리고 액체, C는 액체예요. 기체가 아니라. 그리고 메탄올에 대한 자료다. 메탄올 0도씨 1기압일 때는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기체 A, 분자량, 밀도, 질량, 부피 중에 밀도가 제시되는데요.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질량은 밀도와 부피를 곱한 값이 된다. 따라서 기체 A의 질량 니은에 해당하는 값은 밀도 1.25에다가 부피 5.6을 곱한 값, 즉 7g이 나와야 하고요. 7자 다시 쓸게요. 7. 그럼 분자량을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분자량.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5.6리터에 해당하는 물질의 양, 몰은요, 4분의 1몰이 나오는 거고, 질량이 7g. 그러면 몰 질량은 28이 나와야 되겠죠. 28. 그래서 기억 28이 되는 거고, 기체 B도 볼까요? 기체 B, 밀도 2.5, 질량. 그럼 밀도가 2.5, 질량이 28, 따라서 부피가
1점인가요? 네, 11.2리터라는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질량이 28, 그리고 부피가 11.2, 0.5몰, 몰 질량, 즉 분자량은 56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 56. 액체 C를 볼까요? C는 기체가 아니라 액체예요. 액체. 역시 밀도와 부피가 주어졌기 때문에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이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18, 그럼 질량은 18g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표현했고, 2번 기체 A, B, 액체 C, 메탄올 중 물질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메탄올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메탄올 분자량이 32, 질량이 16. 그러면 몇 몰인가요? 0.5몰이었던 거죠. 오른쪽에 썼어야 되는데 쓰지 못했네요. 볼까요? 기체 A 분자량이 28이다 7, 0.25몰 4분의 1몰이었고요. 기체 B는 분자량이 56, 질량이 28, 0.5몰 2분의 1몰. 액체 C는 1몰, 몰은 단위를 뺄게요. 1몰. 메탄올은 분자량이 32, 질량이 16이면 0.5몰 2분의 1. 그래서 기체 A, B, C 메탄올 중 물질량이 가장 많은 거는 1몰을 차지하고 있는 액체 C가 되는 거죠. 3번 1몰의 질량이 가장 큰 건, 1몰의 질량이 가장 크다라는 거는 분자량이 가장 큰 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분자량이 가장 큰 거, 기체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질량이 가장 작은 것은? 이라고 했죠. 질량 가장 작은 거, 기체 A 7g.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기체 분자수 B는 A하고 B가 1대2다 28대 56. 예, 1대2가 나왔네요. 옳은 내용. 액체 C의 분자수, 액체 C 1몰이었죠.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분자수 아보가드로수 6.0 곱하기 10의 23승계, 역시 맞는 얘기고요. 5번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예, 부피분의 질량, 부피가 똑같아요. 그러면 질량은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옳은 내용. 메탄올 16g이 들어있는 원자는 총 6몰이다. 메탄올을 작용기를 나타내는 시성식으로 표현했죠. 분자구식으로 표현하면 탄소가 하나에 수소가 4개의 산소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때 메탄올 16g은요 0.5몰에 해당하는 양을 갖는 거고, 1몰의 메탄올은요 탄소가 1몰, 수소가 4몰, 산소가 1몰을 구성하겠죠. 그래서 총 1몰에 해당하는 메탄올의 원자의 양은 6몰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메탄올 16g은 몇 몰? 0.5몰. 그럼 0.5몰에 해당하는 메탄올을 구성하고 있는 총 원자수는 3몰이 되어야 된다. 옳지 않은 내용. 메탄올 48g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의 질량, 그러면 메탄올의 양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메탄올의 분자량이 32, 메탄올 48g, 그러면 메탄올은 2분의 3몰이 되는 거고, 2분의 3몰에 해당하는 메탄올 안에 들어있는 수소의 양을 찾아볼까요? 1몰일 때 탄소 1몰, 수소 4몰, 산소 1몰이었죠. 그러면 메탄올이 2분의 3, 2분의 3몰일 때는요 수소 원자가 6몰만큼 있어야 되겠죠. 1몰에 4몰이면 2분의 3몰일 때는 그거의 1.5배인 수소 원자 6몰이 있어야 된다. 수소 원자 6몰에 해당하는 질량, 그러면 수소 원자의 원자량에다가 수소 원자의 몰수를 곱해주면 수소 원자의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자량 수소 원자 1, 그리고 수소 원자 6몰, 그러면 질량은 6g이 나온다.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 그림같이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3개의 금속 용기에 각각의 기체가 들어있고요.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는 모두 같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기체의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나 다의 각각의 기체의 양은 서로가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기체양이 같을 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의 부피가 같을 때 같은 이야기죠. 각 기체의 질량비는 뭐가 같다? 질량비는 분자량비와 같다. 그래서 가나 다의 각각 기체의 분자량비는 질량비인 0.64 대 0.04 대 0.88이 나온다. 정수비로 표하면 16대 1대 22가 되는 거죠. 3번 볼까요? 가와 나에서 두 기체의 분자수는 같다. 예, 가, 나뿐만 아니라 다 역시도 기체 분자의 수 혹은 기체의 량은 서로가 같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가와 다에 들어있는 X의 원자량은 서로 같다. X2 1몰에는요 1몰이라고 가정할게요. X2 1몰에는 X가 2몰이 있는 거고요. 다해서 ZX2 1몰 안에는 역시 X가 2몰 있는 거죠. 같은 부피이기 때문에 같은 양, 그냥 1몰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가와 다에 들어있는 X의 양은 2몰로 서로가 같다. 가에서 X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은 0.64g이다. 가에서 X2에 들어있는 X의 원자의 량이 2몰이라고 했어요. 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X가 차지하고 있는 양이 2몰이죠. 그럼 같은 X의 원자가 2몰씩 들어있기 때문에 가에서는 X2 0.64, 그러면 나에서도 0.64g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옳은 내용